오늘은 유니트 24와 유니트 25의 문법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니트 24를 보면요.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.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고유명사,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와 추상명사,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, 그리고 물질 명사를 우리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간주를 합니다. 실제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. 톤이나 서울이나 코리아나 애플타워나 이런 경우는 대문자 명사들은 셀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love, 사랑이나 friendship, 우정이나 happiness, 행복, news, advice, information 이 세 단어는 꼭 암기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. 뉴스의 뉴스, 그 다음에 충고, advice, 정보 꼭 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충고 하나, 뉴스 하나, 정보 하나. 그러나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, 만약에 셀려면 보조수사를 이용해서요. 이런 펜, a piece of 해가지고 advice나 information이나 이런 정도는 이렇게는 보조수사를 이용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. 하나의 이런 식으로. 그러나 바로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거나 또는 한두 개, 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물질 명사입니다. 물질 명사는 고체나 기체나 액체 혹은 어떤 재료 등등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주스, 워터,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지금 액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브레드나 페이퍼나 그 다음에 커피나 아이런 이 정도 글래스나 고체 정도 되겠고요. 기체 에어 기체 정도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재료 예를 들면은 밀크도 액체고요. 피자 이런 거 다 못 씁니다. 그리고 밀입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하겠어요. 밀입자 입자가 작은 것들 샌드나 따로 한번 정리해 줄까요? 여기서 솔트나 또는 슈거 또는 라이스나 쌀 또는 옥수수 콘 또는 페퍼 후추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무리들 여기 헤어도 추가시켜도 괜찮습니다. 헤어 이렇게 눈으로 모래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이거를 몇 알갱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. 콘,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경우 우리는 또한 셀 수가 없는 단어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참고할 것이 밑에 헤어는 원래보다 셀 수가 없다. 그러나 헤어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.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올이 있습니다. 그럼 눈에 보이죠? 이렇게. 이럴 때는 헤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두 개가 보여요? 머리카락 두 개. 그러면 two hair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. 그러나 일반적으로 뭉탱이로 머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헤어 한다라면 이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. 알겠죠? hairs 이렇게 쓰면 이런 경우 hairs 이렇게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경우는. 그러나 이렇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. 이 밀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만약 옥수수 못 셉니다. 옥수수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갱이가 여러 개 있는데 눈에 딱 보자마자 이 알갱이 몇 개인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죠? 옥수수예요. 콘 셀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옥수수가 하나를 이렇게 있습니다. 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. 상식적으로. 그죠?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. 그죠?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경우에 콘스 이렇게 쓴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헤어도 마찬가지다. 일반적으로 머리를 말할 때는 셀 수가 없다. 그러나 부득이하게 한 올이 떨어져 있거나 할 때는 헤어가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셀 수 없는 경우 중에 상위 개념 명사 male, furniture, 주얼리 보석, 가구, 매일, 우편이나 이런 거죠. 익히면 장비, 음식, 돈, 음악 이런 상위 개념 명사는 일반적으로 셀 수가 없다. 왜 상위냐면 예를 들어서 반지 목걸이 같은 건 셉니다. ring 가능해요. 가구도 a chair 이렇게 셀 수가 있죠. a letter 셀 수가 있습니다. 하위 개념들은 편지. equipment도 예를 들어서 망치, hamm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
HAMMER입니다. hammer, HAMMER. 푸드도 뭐 하이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, 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달러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음악도 뭐 송 다 쓸 수가 있겠는데, 상위 개념 명사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알겠죠? 음식이란 단어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. 특정한 경우에는 업푸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.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학습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. 아이런이 철이란 뜻이에요. 철일 때는 물질입니다. 철일 때는 물질이에요. 재료. 그러나 on iron 이렇게 되면은 이게 틀린 표현 아니에요. 왜냐면 다림이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질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언제 그러냐면 제품화 되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. 제품화, 물질이 제품화가 돼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한두 개 보이기 때문에 하나, 둘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치킨 하면은 닭고기입니다. 닭고기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. 물질이기 때문에 meat 이런 단어가 못 쓰는 것처럼 셀 수가 없습니다만 치킨 하면은 닭입니다. 닭. 한 마리, 두 마리. 그 다음에 glass가 유리일 때는 물질입니다. 유리. 그러나 유리로 만든 제품, 유리잔일 때는 셀 수가 있는 거겠죠.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커피는 물질입니다. 그러나 상품화된 커피 하나나 한 잔을 말할 때는 a coffee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. 라이트도 빛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. 물질이기 때문에. 그러나 라이트의 꽃 전등을 말할 때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 fire도 마찬가지예요. fire도 불이면 물질입니다. 그러나 a fire 하면은 화재입니다. 화재.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제품화 되거나 어떤 개체화 샀거나가 되면 물질이라도 셀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명사의 격을 보도록 할게요. 명사에는 이렇게 is란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주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soccer player라는 명사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비동사가 나와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보호 역할. 그 다음에 간호사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. 헬프에.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돕는다. 이 사람은 헬프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. 그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주어 역할. 여기는 니드의 목적어. 그 다음에 so의 주어. 폴라베어는 so의 목적어. 그 다음에 이제주어는 skin. 그 다음에 이제주어는 bedroom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주목보 역할을 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물론 소유격. 잠깐만요. 소유격. 격을 따지니까 소유격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. 소유격은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를 이렇게 써가지고 뭐뭐으라는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. 생물은 이런 식으로 뭐뭐으 이런 의미를 전달을 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무생물이면 of 명사를 써서 무생물의 경우에는 뭐뭐으 이런 의미를 전달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생물 같은 경우는 어퍼스트로피 s로 뭐뭐으, 무생물일 때는 of 삐리리로. 예를 들면은 테이블인데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, four legs. 네 다리의 테이블. 이번 으란 뜻으로 여기다 전달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이렇게 무생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입니다. 문장에서의 역할은 주어, 목보 역할을 한다. 동사의 주체가 되거나 또는 동사의 목적어, 동사의 대상이나 혹은 전치사의 대상.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. 보호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,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뜻입니다. 알겠죠? 확인 한번 하자면 baby가 has의 주어입니다. 그 다음에 let를 가지고 있다 해서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. 딸랑이 같은 걸 말하고요. 그 다음에 assign의 주어는 our teachers, 명사가 주어 되겠고, 숙제를 할당하다 해서 얘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제임스고요.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. 얘는 목적어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she입니다. 그 다음에 nice person 주어 설명하니까 보호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cold 주어는 I는 주어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her가 목적어가 되겠고, 그녀를 천사라고 부르다니까 얘는 목적을 설명하니까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.
이렇게 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목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복수 정리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 수 없는 명사, 고유명사나 추상명사,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다라는 것. 특히 use, advice, information 셀 수 없다. friendship, happiness, love도 마찬가지고요. 추상명사에 해당이 된다. 대문자 명사들 일반적으로 셀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물질명사, 커피나 bread나 paper, 종이나 이런 거 셀 수가 없다라고 그랬고요. iron, glass, 철, 유리, 미립자들 sand, salt, sugar, rice, corn, pepper, hair. hair는 사실 미립자 아닙니다만은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콘도 마찬가지로 아직 조금만 알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눈에 확 들어와서 셀 수가 없는 경우에는 셀 수가 없게끔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요. 액체, 밀크나 주스나 워터나 이런 단어는 셀 수가 없다라고 또 그랬습니다. 물질명사. 그 다음에 상위개념 명사, made나 furniture, jewelry, equipment, food, money, music 등등등 좀 윗단계에 있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 걸로 취급을 한다. furniture도 못 쓰고요. chair, a desk 셀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jewelry 보석 못 씁니다만 a ring이나 a necklace나 a bracelet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셀 수가 있습니다. equipment 장비도 셀 수가 없고요.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a letter는 가능합니다만 food, money, music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단어가 제품화가 되거나 의미가 이제 개체화가 되면 셀 수가 있다. iron은 철이고요. uniron은 다림입니다. fire는 불, 물질이고요. fire는 화재예요. 알겠죠? paper도 마찬가지입니다. paper가 종이라면 물질 취급하지만 a paper 이렇게 돼가지고 신문이나 혹은 논문 같은 걸 말할 때는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합니다. 제품화, 개체화가 되기 때문에. 그죠? 그 다음에 glass 유리, a glass 유리잔, coffee, a coffee, light, a light, hair, a hair. hair는 일반적으로 못 쓰지만 한올만 있는 경우에 a hair 이런 편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명사의 격은 주격, 목적격, 소유격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주격, 목적격, 소유격. 그 다음에 명사의 소유격 만드는 방법은 생물일 때는 apostrophe s, 그 다음에 무생물이면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미 전달을 하면 뭐뭐의라는 의미가 가능하다. 그 다음에 명사의 문장 안에서 역할은 동사의 주체가 되거나 또는 동사의 대상이 돼서 목적어 역할, 전치사의 대상 돼서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보호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낸다라는 거 아시겠죠?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